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공무원, 아직은 좀 낯선 모습이죠. 부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자유롭고 시원한 옷차림을 선보였습니다. 딱딱한 공직사회에 자유로운 분위기, 일단 보기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구청 출근길 풍경입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공무원들이 등장합니다. 시원해 보이는 반바지는 물론 찢어진 청바지도 눈에 띕니다. 여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바지와 짧은 치마로 멋을 부렸습니다. 어둡고 딱딱해 보이던 정장이 사라지고 각양각색의 옷차림이 등장하자 사무실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편하게 입고 오니까 먼저 웃음부터 이렇게 사무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더 편하게 활기차게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예의와 단정함이 중요한 조직에서 자율 복장이 어떤 인상을 줄지 몰라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너무 편하게 입다 보면 이게 이제 정착이 돼버리면 좀 민원 입장이라든지 저희도 일을 할 때 약간 예의는 중요시하는데 예의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최근 이 지자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쿨비즈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멋진 워킹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름철 전기도 아끼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는 취지로 매주 금요일을 편한 데이로 지정해 시원한 복장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무실 안에서도 제가 지금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에어컨도 안 틀고 있다 보니까는 근무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경직된 조직 문화를 핵심하고 그다음에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여름엔 편하고 시원하게 입자는 공감대가 부산 지역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2 랜드마크와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구간에 포함된 자성대 부두. 항만당국이 이 부두에 제2 랜드마크를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 랜드마크 예정지 4만 5천여 제곱미터와 도심형 리조트가 조성될 5만 2천여 제곱미터입니다. 1단계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땅보다는 15%가량 작지만 두 개의 땅을 하나로 합치거나 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나 인천의 리프앤 시저스 같은 대형 복합 리조트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형 놀이시설과 쇼핑 거리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성대 부두 내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스코 1, 2 전시장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당국은 부산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고 고용률도 좋지 않아 일자리 창출을 개발 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부지가 70%가 공공시설입니다. 친수 공간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 공간으로 만들려고. 다만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제2 랜드마크와 컨벤션 센터 건립은 수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는 내용 일면 머릿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중후반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 중 25% 정도가 부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청년 유출 현상은 지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나타나며 청년 유출이 심해질수록 도시 경쟁력도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사상구 개법동 서부시외 버스터미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무게 100톤, 높이 10m의 크레인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문은 사고 장소 근처에 주거 밀집 지역이 있고 비슷한 크기의 크레인이 두세 대가 더 있어서 사람들이 압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통합 홈페이지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 이면 톱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관련 정보를 등록 공개해 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도 정보 공개율이 100%로 나타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도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신문은 정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환경단체들이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입법 투쟁에 들어갔다는 소식 사회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지역 공원 90곳이 개발될 위기에 처하자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의 이 같은 노력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휴일이었던 어제만큼이나 후텁지근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중구는 27도, 금정구와 북구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후에 오존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은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요즘 내륙을 중심으로는 갑작스런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대기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기 때문인데요. 오늘과 내일도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양산 30도, 울산 27도, 창원과 거제가 29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단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합니다. 수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지난주보다 더운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초국가 범죄에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설립한 조직으로 국제검사협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1995년 처음 출범한 이 조직의 최초 아시아인 회장으로 황철규 부산 고검장이 선출됐습니다. 국제검찰협회 어떤 조직이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정세민 기자입니다. 차기 국제검사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는 황철규 부산 고검장. 요즘 조직 알리기에 한창입니다. IAP 국제검사협회는 UN 차원에서 1995년도에 급증하는 초국가 범죄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 180개국 검찰이 참여하는 전 세계 유일의 검사들 간의 국제기구입니다. 출범 이후 최초의 아시아인 회장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아시아 최초로, 더 나아가서 비서구권에선 최초로 제가 회장에 당선됨으로써 그동안 좀 미흡했던 우리 기구의 다양성 그리고 보편성이 많이 확충되었고요.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호주 쪽에서 회장을 차지해오던 관례를 깨고 치열한 선거전에서 맞춤형 전략으로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이제 우리 기구도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좀 더 다양성과 보편성을 갖추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조직 운영에 관한 밑그림도 벌써 그리고 있습니다. IAP가 내년이면 25주년이 되거든요. 많이 성장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러한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날로 늘어가는 국제 범죄와 관련해 한국 검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욕심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검장과 고검장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차기 회장은 부산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지검장, 고검장을 다 했습니다.
지검장 할 때 IAP 관련 그 국제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그 고검장을 하면서 IAP 그 차기 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산과의 인연이 각별한데 제가 3년 임기 중에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검찰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서 IAP 관련 좀 의미 있는 국제회의를 부산에서 한 번쯤은 개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초의 아시아인 협회장으로서의 그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경상남도가 경상대병원의 문을 열 권역외상센터에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를 도입합니다. 빠르면 오는 2021년에 첫 운용되는데 카이에서 만든 수리온이 유력합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말 진주 경상대병원의 문을 열 경상남도 외상권역센터에 닥터 헬기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김경수 지사는 카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권역외상센터에 닥터 헬기를 추진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1년부터는 헬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니까요.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헬기를 조립하고 완성하는 데는 18개월가량 걸립니다.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동시에 닥터 헬기가 투입되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 예산과 추진 일정이 결정돼야 합니다. 2021년에는 카이가 만든 수리온이 경남의 닥터 헬기로 아마 사용될 것으로 저희들은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카이는 지난 5월 경기도와 닥터 헬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유로콥터 H225를 개조해 의료 장비 탑재와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닥터 헬기 배치는 국내에서 7번째지만 주 헬기와 보조 헬기 2대를 활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운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300여 차례 기동하는 것 중에서 42%가 야간 기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응급의료용 헬기들이 24시간 주 7일 운항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경기도의 닥터 헬기를 2020년 이후에는 국산 헬기 수리온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응급 환자의 신속한 항공 이송과 응급처치를 수행해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의 국산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은 본사와 뉴스를 교환 방송하고 있는 KBC 규슈 아사히 방송사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곽현경 아나운서입니다. 토미노 요시유키전이 후쿠오카시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기동전사 건담 탄생 40주년을 맞아 후쿠오카를 비롯해 일본 6개 도시를 순회하는 전시회로서 각종 스토리보드와 다양한 캐릭터가 전시됩니다. 토미노 요시유키는 우주소년 아톰으로 시작해 건담 시리즈로서 40년 동안 사랑받는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 55년 작품 활동 기간 동안 이번이 첫 회고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오구라 거리에 일본 전통 북인 타이코 전시회가 열립니다. 400년의 고동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일본 전통 북의 자료 전시와 타이코 연주 체험 코너가 준비되고 특히 4대의 가마가 전시됩니다. 이번 축제는 400년 기념 행사로 관광객도 부담 없이 타이코를 두드려 볼 수 있고 가마도 직접 타볼 수 있는가 하면 참가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나이트 투어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지역 3개구의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7개 구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난해 차례로 조정 대상에서 해제됐는데 해운대와 동래, 수영구는 아직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 3개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도 규제됩니다.
중부경찰서는 수년간 국내 불법 체류하며 작물 휴대폰을 되팔아온 혐의로 베트남인 35살 A씨 등 2명을 붙잡아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 반쯤 금정구 장전동의 한 중고 휴대폰 거래소에서 작물 스마트폰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를 외국인에게 되파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북구 덕포동의 한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게 안에 있던 업주 1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이 콘센트에 연결만 돼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5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반쯤 금정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두르고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올 시즌 전반기 마지막 홈경기에서 두산 베어스에게 2대8로 대패했습니다. 롯데는 1회에 석점을 내준 뒤 5회까지 2점을 득점하며 한 점차 추격전을 벌였지만 7회 초 홈런을 내준 뒤 연이은 실책으로 결국 6점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경기까지 시즌 33승 2무 57패를 보이며 시즌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지난 13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가진 원정 경기에서 수원FC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부산은 전반까지 무득점을 이어가다 후반 16분 호물로가 오른쪽 측면 프리킥으로 골을 뽑아내면서 승기를 굳혔습니다. 이번 경기로 부산 아이파크는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역사 해설과 체험 미션 콘텐츠를 결합한 원도심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역 여행사와 부산관광공사가 함께 출시한 이번 관광 상품은 중구와 서구 원도심 일대에서 전통시장과 영화, 필름, 힐링숲이라는 3개 테마를 주제로 운영됩니다. 전통시장 투어는 보수동 책방골목 일대를, 영화, 필름, 문화 투어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과 비프 광장거리 일대, 힐링숲 문화 투어는 구덕문화공원과 부산 전통문화체험관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상품은 11월까지 운영되며 1인당 15,000원 유료로 운영됩니다. 2022년 개관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연간 운영비가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오페라하우스의 1년 운영 예산은 1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운영비 가운데 자체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은 61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90억 원은 부산시 공공지원금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문화기금을 운용하는 등 부산시의 공공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중남미 지역 금융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중남미 개발은행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금융기관 임직원 21명이 참가해 한국 금융시장과 기업 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금융사업 모색과 자본시장 협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법 개정을 토대로 지역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회생 절차 기업의 신규 자금 대여를 지원하고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제도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2,500억 원의 캠코 선박펀드를 도입하고 옛 남부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는 영화 애호가를 위한 여름기획전 서머 스페셜 2019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미술가들의 고난과 사랑을 그린 미술 혹은 미술가들과
자유분방한 집시의 삶과 영혼을 볼 수 있는 집시의 노래 등 모두 3가지 섹션으로 27편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다음 달 3일 오후 5시에는 아니에스 바르다 카메라와 세계라는 주제로 추모 기념 영화 비평 포럼도 열릴 예정입니다.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휴일이었던 어제만큼이나 후텁지근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중구는 27도, 금정구와 북구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의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합니다. 수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지난주보다 더운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